자, 이제 독립협회 대한제국을 대비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운동을 대비시키는 마지막 이 정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지금 1896년으로 보면 얘기했던 이제 베베르 고무라각서 독립신문 발간되고 7월달에 가서 이 독립협회가 설립됩니다. 이 독립협회 이제 그 구성 쪽에 보면 지도부 쪽에서 이제 서재필, 남궁업 이런 사람들 6.1준 이어지죠. 여기는 뭐 정동구락부 소속, 그 다음에 건양협회 소속, 황성신문 계열의 유학자들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 시민층들이 이제 구성원이었다 그랬고, 활동해 보면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연설의 토론을 개최하고 독립관, 독립문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관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하고도 이제 그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유대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민중적인 단체로 발전한 것은 관리들이 이탈하면서 민중적인 단체가 되는 거고, 전국에 이제 공주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13개 지혜가 설치했다는 거, 지혜 설치 경찰직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국건 쪽에서 보면은 이제 만민공동회,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쪽에서 이제 토지 조차 요구 저지 이런 운동이 있고요. 구국선언 상소문을 발표했다는데, 실제로는 구국선언 상소문을 발표하고 이 만민공동회가 바로 이어서 이제 개최되었죠. 그 다음에 자유민권 쪽에서는 이제 신체 자유 권,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권, 의회 설립운동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민중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다 보니까 민중운동 쪽에서 이제 노력들이 이제 따라가죠. 특히 이제 박정량 진보 내각이 수립되면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관민공동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까지 참여했다 해서 관민공동회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헌유 6조가 결의되고, 독립협회에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기도 하는 거죠. 뭐 너무 막 애올려고는 하지 마시고, 독립협회 분위기에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주국권, 뭐 중립외교, 고종의 환국 요구, 이권 요구에 대한 반대 이렇게 보시고요. 자유민권, 얘기했던 기본권, 참정권 운동, 그 다음에 민중운동에서 이제 진보 내각의 설립, 관민공동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그 사상도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어지는데, 이렇게 입헌군주제, 산업의 개발, 신교육의 실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연결을 다시 한번 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산 나왔는데, 이 보수 세력, 특히 이제 이기동 뭐 이런 그 보수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인데 이 공화제를 실시한다고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황국협회의 어떤 탄압 등으로 인해서 와해가 되는 거죠. 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애국계몽운동 쪽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 이제 헌의 6조였는데, 헌의 6조 하면 일단 독립협회와 연계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미 힘을 합해서 전제왕권을 견고하게 하라. 외국과의 이권에 대한 계약과 조약은 대신과 중초의장이 합동 날인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이권을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라 그러는데,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하라면 헌의 6조를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보개혁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후자. 그 다음에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영장 첨부하라, 공개 재판하라, 이런 거예요. 책임관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라라 하는데, 2품 이상 고관직을 임명할 때 중의에 따라라 그랬어요. 정해진 규정 실천에 옮겨라, 홍범 14조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실천에 옮겨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넘어왔습니다. 일단 뭐 97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됩니다. 뭐 고종의 환국 요구도 있고, 결국은 이제 독립협회 고종의 환국 요구도 있고, 민중의 여론이 뒷받침되죠. 국의 여론도 한 나라, 특히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여론이 1년 만에 결국은 돌아온 겁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이제 경운궁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로 이어진 게 98년. 여기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 황성신문, 제국신문, 황국중앙총상회도 98년입니다. 99년에 가서 이제 대한국 국제구조가 반포되고요. 경인선, 전차, 뭐 광제원 이런 게 있고요. 만국 우편연합에 이제
1900년, 1902년에 이제 서울 인천 간 이제 전화가 이제 개통되기도 하고 이범윤이 이제 간도관리사로 이제 파견되는 것이 이제 2년, 3년으로 각각 봐요. 1차 영일동맹, 용안포 사건. 자, 일단 여기 대한제국의 개혁 내용 보겠습니다. 고종이 그 개항 초기나 대한제국 때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점진적, 온건적인 어떤 개혁을 하는데 구본 신참이에요.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은 참작한다 뭐 그랬는데 사회나 경제나 근대 시설 쪽에서는 온건 개화예요. 그러나 결국 그 정치적인 쪽에서는 이 황제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대한국 국제 구조가 반포되기 때문에 다분히 복고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혁은 뭐요? 구본 신참 점진적 개혁이지만 다분히 복고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광무란 연호,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 구조가 이제 반포되는 거고 독립협회를 탄압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시키고요. 풍경궁, 이 행궁을 건립했다는 것은 7급 수준에서 나옵니다. 평식원을 설치해서 이 도량형을 관할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량형 통일하면 가보객을 써야 되고 평식원에서 도량형을 관할했다면 맞는 걸로.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양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공진흥책, 식산흥업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무사를 설치해서 이 보부상을 갖다가 이제 옹호하는 거고 일단 대한제국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1897년에서 1910년 연도를 갖다가 이렇게 확정해 보면 이 기간에 있을 법한 것들이 그냥 대한제국의 활동이에요. 알죠? 광무개혁. 그 다음에 이제 근본이제, 가보개혁 때는 은본이제고 여기는 근본이제입니다. 도량형 이 부분은 이제 평식원 아까 얘기했고 연결됐네요. 그 다음에 그 내장원을 확대 개편하게 되는 겁니다. 내장원. 내장원은 적지는 마시고 원래는 가보개혁 때 있었던 거예요. 가보개혁 때 있었던 것을 확대시키면서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거. 한성은행, 천인은행 97년, 99년에 각각 있었죠. 양잠사업, 이 서북철도국 이게 이제 경의선 그 부설을 위해서 이 서북철도국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공학교, 광무학교, 유학생 파견, 그 다음에 이제 한성 전기회사, 전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광재원, 아까 99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외교 쪽에서는 이제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사 및 통상사무관을 통해서 교민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청나라와 대등한 쪽에서 황제와 조약을 체결하기도 해요. 무관학교인 설립, 시의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위대, 진위대는 을미개혁 때 있었던 것을 보다 증강시키는 거고 새롭게 시의대가 설치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원수부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갑신정변부터 이제 독립협회까지 활동을 꼭 구분해서 잘 외우시고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 많은 활동이에요. 시험이 국가직 서울시 할 것 없이 시험 나오면 아주 짜증나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렵에 있을 법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 구조가 이제 서울시 등에 출제가 되긴 했지만은 외울 게 없어요. 대한국은 했는데 대한제국은 그 말입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다 황제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안에 대한제국을 이렇게 이제 대비 시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의병운동과 이제 애국개몽운동 나와 있습니다. 먼저 1904년은 이제 국외 중립선언이 1월 달에 있고요. 너일 전쟁이 바로 이제 2월 달에 발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한일 의정서를 요구하고 1차 한일 협약이 있고 보안회가 이제 조직되고 헌정 연구회 그리고 이제 7월에 카스라 테프트, 8월에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이죠. 9월에 포츠머스 조약 이걸 구실로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을사의병, 대한매일신보 등이 다 1905년입니다. 자, 이 상태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이제 1906년에 통감부가 이제 을사조약에 따라 이제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1907년에는 국제보상운동, 헤이그 특사파견, 고종 강제퇴위, 한일 신협약, 군대예산, 정미의병, 뭐 대한협회, 신민회, 국문연구소, 대한의원, 신문지법, 보안법. 하여튼 참 뭐 안 외울 수도 없는 그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907년까지 일단 중요 연대는 자, 확인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을미의병부터 보겠습니다.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이게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알죠? 을미사변인 명성황후 시해와 이 단발령을 배경으로. 그래서 이제 최초 의병장인 문석봉이 있었고요. 유인석이 제천, 충주, 유이송이 춘천 있죠. 뭐 대개는 이제 유정 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국모가 죽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라 하고 이게 이제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얘기하는데 여기다 이제 저항이 상소, 조병세, 이상설, 특히 이상설을 보면 되겠고요. 순국으로서 애국심을 진작시킨 사람은 민영환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오적을 암살단을 조직했던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자, 여기 볼까요? 을미의병은 자, 이렇게 동학 잔여 세력까지 다 가담한 거고, 아간파천으로 이제 단발령이 철회되고, 국왕의 해산 공고로 대부분 이제 해산되었다. 이 해산된 배경도 을미의병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은 자, 항일 언론 쪽에서 이제 황성신문, 시일야 방송되고, 오늘 목놓아 운다 그랬죠. 일단 여기에 최초로 게재했고요. 나중에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는 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황성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에는 고종이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친서를 발표했고요. 외교적 노력으로서 이제 헐버트가 워싱턴 특사로 갑니다. 헤이그 특사하면 이상설, 이준, 이희종.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이제 밀서를 보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을사 이제 의병이 나옵니다. 이 을사의병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이제 을사 조약에 대한 어떤 그 사료들, 이게 이제 민영환의 유서, 시일야 방성대국인 장지연의 그 논설, 그 다음에 최익현의 경문, 이런 사료를 제시하고 을사의병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알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사람 꼭 기억하세요. 민종식, 홍주성을 점령합니다. 최익현, 순창성 입성했죠. 신돌서, 영해, 평해 쪽에서 활약을 했던 평민의병장 쪽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평민의병장. 그래서 이제 을사의병은 세 사람 기억을 잘 하시고, 민종식 일본을 토벌하고 오적을 몰살해서 군신상하가 태평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그랬고요. 일본이라면 이제 즉각 결전을 하겠지만 동족끼리 죽인 일은 차마 못하겠다고 했던 최익현. 어떤 평민장은 을사의병 때 처음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이제 정미년이에요. 알죠? 그대로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예산 1907년 정미년에 있었고, 뭐 여기는 의병장이 너무 많아요. 시험에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박승환의 자결 이후 해산된 군대가 합류. 그러니까 구한말에 와서는 관군이 의병에 합류하고 평민장이 등장했다는 게 임진왜란 때 의병에 비해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미의병 속에 서울 진공작전, 이 국내 진공작전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알죠? 1908년이지만 정미의병에 포함해야 돼요. 서울 진공작전은 이인영, 허이 이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제 13도 창의군을 통해서 진공작전을 벌인 거죠. 국내 진공작전은 이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삼수갑산을 중심으로 홍범도, 이범윤. 그리고 1909년에는 남한 대토벌작전, 이 호남 지역의 의병이 가장 활발했기 때문에 16,000명이나 이때 이제 사상자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구한말의 그 의병장 쪽에서 민종식, 최익현, 임병찬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신돌서 세 사람 을사의병장에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활빈당의 활동,
뭐 2017년자 7급 지방직에 이제 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행정직에도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건데 1900년에서 1905년 무렵입니다. 알죠? 반봉건 이것도 반침략의 그 성격이고 대한 3인 논설에 보면 반공령 실시, 외국 상인의 출입 금지, 금강채굴 금지, 균전법 실시, 철도 부설권 허용 금지했는데 이걸 제시하고 이 활빈당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사살했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이재명 의사가 이제 이완용을 중상을 입힙니다. 최응은 마지막 의병장이에요. 1913년 황해도 헌병 파견소를 공격했다가 15년에 이제 사형되신 분인데 최응은이 1913년 무단 통치기 13년에 있었고요. 15년에 이제 결국 이제 의병 운동은 중단됩니다. 의병 운동은 국권 침탈 이후에도 계속돼요. 알죠? 15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독립 운동으로 독립 무장 투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애국계몽 운동이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국계몽 운동은 이 5개 단체예요. 사회 진화론. 결국 이제 사회 진화론은 그 힘이 강한 나라,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거지만 힘이 약한 나라가 결국 실력을 길러서 강자가 돼서 독립할 수도 있다는 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 말이고요. 친일 단체인 일진에 그 대항한 것도 있겠죠. 자, 일단 뭐 조직과 목표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안에는 원세성 송수만 1904년인데 사람 이름 좀 익숙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한일 의정서 체결된 이후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5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고 일본인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는 헌법에 의한 정치를 연구하는 거. 어떤 실력이란 게 결국 어떤 정치체제 개편까지 입헌 정치체제, 입헌 군주제와 결국은 입헌 의회까지 시도했던 건데 사람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장애는 스스로 강해지자는 것은 을사조약 이후에 교육의 개발,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자 이거고요. 이것도 사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한협회에 나왔는데 여기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자가 지금 탈자가 나온 것 같은데 오세창입니다. 알죠? 자, 이 오세창 등이 천도교 계열 인사들이고 여기 이제 강령이에요. 이 행정 개선 등 4대 강령인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을사조약 이후에 실력이란 것은 교육과 뭐냐면 다 산업에 대한 지능은 공통점입니다. 그 신민의 구체적 내용에서 더 배울 거예요. 교육과 산업은 공통적인 거니까 이거 너무 외우지 마세요. 당연히 애국계몽운동은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대한협회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민권의 신장, 행정의 개선 이걸 외우세요. 민권의 신장, 행정의 개선 이걸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는 공화정치체제 이것은 군주제를 폐지한 겁니다. 공화정치체제 수립을 갖다가 이제 목표로 삼았다는 게 기억이 잘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권의 신장, 행정의 개선을 밑줄 치세요. 알죠? 개선 밑줄 치시고 공화정치체제 또 기억 잘해야 되고요. 여기는 입헌 군주제, 황무지 개간, 원세성 송수만 여기는 이제 사람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비밀 결사도 밑줄 치십시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보안의 활동 나왔죠.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에 대한 저지 운동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결국 철회합니다. 철회시켰어요. 성공한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로 보면 농강회사 나와 있죠. 단체는 보안회고 회사는 농강회사가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해하면 돼요. 헌정연구회는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적으면 해산되었습니다.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해산되었다고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월보의 간행, 연설의 개최 이런 부분들은 공통점이니까 또 시험 내지를 잘 안 해요.
예, 공통점은 시험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대한장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산업의 민권의 신장, 행정의 개선을 꼭 외워야 됩니다. 대한협회. 어떤 이 대한장항에는 이따가 결과에서 더 얘기할 거고 해체해서 대한협회는 약간 그 애국계모 운동이지만은 일본의 통감 정치를 문명 지도로 긍정하는 등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친일적인 면도 부분적으로 있었다면 맞는 거고 국정교과서는 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게 그 7급 수준에서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민회는 자 얘기했던 교육 부분에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평양과 정주에 안창호, 이승훈이 세웠죠.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해서 태극서관, 도자기회사. 그다음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한 대한매일신보 간행, 그리고 이제 조선광문회를 후원했고요. 독립운동기지 건설에다 밑줄, 남만주의 삼원부, 밀산부의 한흥동이 있습니다. 지금 신민회에서 밑줄 친 것은 세 가지예요. 비밀결사, 공화 정치체제 수립, 그리고 이제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이 세 가지 밑줄 친 것은 신민회에서 처음으로 이 세 가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게 이제 그 애국계모 운동이 전개된 거니까 순서도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에 그 보게 되면은 이제 해산 부분에서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일제 탄압으로 해체되었는데 협동의 공진의 진명회로 이어지는 것은 참고로 보시고 7급 수준에서는 읽어보시고요. 헌정연구회는 1905년, 그 다음에 이제 대한장항에는 바로 이 고종태의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되었다는 거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 대한장항에는 사료가 있어요. 뭐 자강 4번 나오는 그 기본서에 보면 사료가 있는데 그걸 제시하고 이 단체에 대한 연결된 거, 연관된 거 골라라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대한장항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장항회가 1906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1907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이 고종태의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체된 거니까 좀 유의하시고, 알죠? 그래서 1907년에 가서 해체된 거라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대한협회는 신민회로 이어졌다 그랬고, 신민회는 이 백오인 사건, 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신민회가 연루되었다 해서 결국은 600명을 체포했고 105명만을 재판에 해부했다 해서 백오인 사건 불러요. 이게 11년에 해체됩니다. 1911년에 해체. 결국 이 5개 단체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언론 기관으로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언론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성순보, 여기는 아주 특징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방문국에서 이제 발간했고 한 40호 정도 발간했기 때문에 바로 84년에 중단됩니다. 40호 정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 관보 성격의 순한문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86년에 한성주보, 이게 이제 10일마다 발간했다면 이것은 주마다 발간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보완한다면 상업 광고, 이 상업 광고를 갖다가 게재했습니다. 알죠?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는 말을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신문, 최초의 띄어쓰기 하나 더 적읍시다. 최초의 민간신문, 최초의 띄어쓰기. 당연히 한글판, 영문판을 같이 발행했죠.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장전에 시일야 방송되고 유생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국한문 혼용했어요.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중류이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한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중요해요. 베델, 양기타. 신민의 기관지로 보시고 항일운동의 선봉지였어요. 일본인 출입금지 편말, 일본의 그 사정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인 출입금지 편말 내겁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의 친서,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이쪽을 또 이제 확인하면 되겠고요. 어떤 국제보상운동, 을사조약 무효라는 고종의 친서, 일본 출입금지 편말을 내걸고 항일 논설을 많이 실어요. 선봉지 역할. 그 다음에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 이런 정도. 그래서 6개 그 신문이 일단 우리 민족신문으로서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자 따면은 한국과 독일의 황제가 만나서
대한민국 만세 순서대로. 알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신문들, 뭐 대한민보, 경남일보, 경향신문 나왔는데 신한민보는 미국입니다. 대한인 국민의 소속의 신한민보. 그 다음에 해조신문은 연해주.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 그 신보 이용구, 송병준 일진의 기관지예요. 대한신문 아까 그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를 2인직 친일파가 인수해서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했다는데 자 이렇게 해보세요. 친일신문 두 가지, 해외신문은 해조신문 연해주, 그 다음에 신한민보 미국, 나머지 만세보 위에 있는 6개, 총 10가지를 신문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신문지법 보안법을 통해서 언론활동을 통제했다는데 1907년이어야 됩니다. 이 경찰직에 한번 연도가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간도 기속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도 기속 문제는 이 백두산 정계비, 1712년 백두산 정계비가 서희 압록 동이 토문 고 분수령상 그랬는데 토문에 대한 해석이 이제 간도 기속 문제를 야기시켰다 했고요. 그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개간 사업을 구실로 철수를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면 서북 경략사로 어윤중을 파견해서 대처합니다. 이중화를 토문 관계사로 파견해서 이 토문이 송화강 쪽으로서 우리 영토임을 강하게 어필하고요. 그 다음에 1902년, 1903년으로 봐요. 북변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서 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킵니다. 알죠? 그래서 이 순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강탈. 그래서 이 외교권 강탈 이후에 간도 파출소하고 간도 협약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일본 놈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도 파출소를 1907년에 일본 통감부가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도 협약이라는 것은 청과 일본 간이에요. 그래서 안동에서 이 봉천으로 가는 안봉선 철도 부설권, 즉 남만주의 그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푸순강산 채굴권을 갖다가 일본한테 넘겨주면서 간도를 청이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간도는 구한말에 좀 더 기억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독도에 대한 것은 앞에 그 조선 후기 이제 나온 대로 어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것은 너일 전쟁 중 일본의 그 시마 내연에 편입을 시켰다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말의 어떤 정치란 게 지금 뭐 얘기했던 대로 흐름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뭐 이 흐름이란 게 이게 처음부터 막 인과관계를 연결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동학농민운동, 뭐 청일전쟁, 갑오개혁, 뭐 을미개혁, 또 이제 아간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그 다음에 끼워 맞춰지는 게 좀 더 그게 옳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하고요. 자, 지금 구한말에 배운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뭐예요? 위정 척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 갑오개혁 이런 게 이제 있었으나 위로부터 개혁으로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조직이 되고 독립협회는 나중에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던 시기 처음에는 유대관계예요. 그러나 결국은 입헌군주제를 표방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대한국 국제 구조를 반포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은 이제 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진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의병운동하고 또 이제 입장이 달랐죠. 이것은 이제 근대적 역량을 배양해서 장기적인 쪽에서 이제 실력을 갖춰서 대체하자는 거고, 이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아주 즉각적인 운동으로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구한말은 지금
이렇게 배운 거예요. 개화와 이정,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운동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연결되지는 않죠. 돌아서 이제 의병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정치를 끝냈습니다.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은 구한말의 사회 경제야 특별한 게 없고요. 문화도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뭐 제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적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그건 읽어보시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일제시대 이 일제시대의 여러 독립운동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겠지만은 어려운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재로 보면은 1068페이지에 도식으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요. 170페이지에 또 도식이 다른 형태로 그리고 이제 171쪽에 보면 사건의 흐름을 순서대로 쭉 정리를 또 풀어서 해놨습니다. 이게 뭐 16시간 정도 좀 남짓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198쪽에 있는 그 현대사는 좀 제가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이걸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읽어보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남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준비를 잘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